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 전재수 의원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재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 의혹이 좀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이첩을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제가 알기에는 서울구치소 가서 윤영호 전 세계 통일교 본부장을 만났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예. 3분 그리고 오늘 소환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밝혀질 거라고, 그것도 명쾌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얘기했던 그 당의 시점과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구포 성당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만 팩트가 확인되면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분명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역 없는 수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좀 소명이 되면 의혹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문제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그런 피의자,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정치인에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한번 저런 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 참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원래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은 전재수 전 장관이 4천만 원 플러스 시계 2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로 넘어가면서 이 사실에 현금 2천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고 시계도 2개에서 하나로 줄었습니다. 여기가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에서의 어떤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수본이 민주당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쉽게도 이 통일교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표 시절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전화가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성역 없이 해라
이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의 연결고리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검에서 경찰로 유관돼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던지고 모든 건 다 밝히겠다. 그리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도 나중에 만약에 미진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생각이시고요. 우리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같은 경우는 무죄이지만 그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면 다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모두가 최대한 협조한다. 그리고 최대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까지 고민하면서 마지막 입장 정리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여론이요.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특검 관련해서 지금 도입해야 한다가 62%, 필요 없다 22%. 특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여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정치권, 정치하는 사람은 여론이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죠. 그렇지만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 중간 발표라도 본 다음에 입장 정리를 해서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하거나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수사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특검을 얘기하니까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특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동안에 조그만 사안만 있으면 특검을 하자, 특검으로 가자 이랬던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 사실은 이번 특검에서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어떤 로비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야에 사실은 관계없이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특검도 못 믿는데 이런 사안 온 것은 특검이 자초한 거거든요. 자업자득이고. 그러니까 이 특검도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못 하는데 경찰이 하물며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사실 하는 것이고요. 전 의원님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아니, 제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67%고요. 진보층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생각해서 그리고 좀 전에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이 수사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특검부터 하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강두구 의원님의 어떤 진정성을 믿고 싶은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이용호 의원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런 걸 프레임에 가둬서 생각하는 거 아니요, 제가 상식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진보층이
전 연령층이 이 부분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수사를 최소한 중간 발표라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결국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보다 이재명 정부는 특검이 어떤 윤석열 정권보다도 훨씬 더 여론을 중요시하는 정권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기본적인 말씀드리고 입장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공세구의 물타기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아니요, 저는 뭐 모습입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질문도 그렇게 앵커해 주셨는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62%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강득권께서 말씀하신 그 대부분이 민주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이 지금 국수본으로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62%가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이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고 시작도 여기에 하기 전에 특검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찰을 믿고 싶지만 경찰에 보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4천만 원 플러스 이 시계 2개가 갑자기 왜 2천만 원 플러스 시계 하나로 줄었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영 의원님은 이래서 자의적 판단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그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좋을 것 전재수 같아요. 조금만 좀 장관이 계세요. 갔다고 한 조금만 날 계세요. 전재수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포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진위 여부를 찾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보고 아 이건 너무 미진해. 너무 문제가 많어. 그러면 당연히 특검해야죠. 근데 처음부터 특검하자. 이거는 아까 윤석열 정권 때 제가 양평 고흥지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처음 이슈화했던 사람인데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해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이런 거였죠.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국힘처럼 다 들어보세요. 법이라는 게 절차와 혼자 근거가 있어야 말씀하시지 되는 거 말고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좀 자, 이게 강의님 토론을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하면 토론의 됩니까? 기본을 잘 이 모르시네. 의원님 말씀 전해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계엄에 관련해서 봅시다. 그런 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그게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시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와 다르다. 계엄을 말씀드리는 일으켰어. 거고 이걸 누가 그래갖고 자초했어요? 특검이 자초했어요. 특검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특검이 왜 민주당 걸 뭉개는 바람에 지금 통일교 뒤늦게 나왔잖아요. 아니 계엄을 일으켜갖고 수사를 했어. 다른 그래갖고 말씀을 특검이 하셔. 발표했잖아요. 그런 거 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고 그러면 계세요. 계엄을 찬성하는 저한테 겁니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아니, 시청자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영 의원님, 자, 불법 계엄을 찬성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제를 좀 바꿔야 두 분께서 약간 가라앉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다 예. 법률적 근거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또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 23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안 상정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지금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 예규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가요. 최대한 이 법적 요소를 없애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로펌에다 법률적 자문 구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조인들과 회의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부터도 이건 진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톤을 낮춘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힘 빼기 그리고 김 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조롱하는 거죠. 입법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어제 그 예규의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법원의 이런 예규 관련 내용이 오히려 지금 위헌 요소,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직위원 판사 이런 사람들을 워낙 압박하고 흔들어대니까 그리고 이제 23일 날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되고 사실 사법부에서는 위헌이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민주당의 압력에 사실상 굴하다시피 해서 대법원이 나름대로는 예규를 그런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법적으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재판하는데 이 판사가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느냐 아니면은 자규로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지 이제 추가하자면 이번 내란 관련해서 재판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대법원에서 만들어낸 것이어서 저는 뭐 그런 대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충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뺐다고 민주당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전담재판부를 헌법 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또 추천하고 그 추천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이 사법부 내에서 법관이 의무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부분을 빼고 나름대로는 법원장 회의 그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와 대표자 회의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사실상 이분들이 다 친민주에 가까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도록 하는 이게 더구나 과반수를 넘겨서 이것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놓은 그 예규를 저는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을 냈잖아요. 지금 수정안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견이 있죠. 근데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다양한 의견이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보지도 않고 오신 것 같아요. 최소한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라면 한 번쯤은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이영호 의원님 말씀은 대법원에서 예규로 하면 괜찮고 입법부가 입법을 하면 위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희대 논리고요. 철저하게 사법부 논리고요. 입법부의 입법권 논리를 입법권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는 건데 아니 전임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속성, 안정성 이런 부분 생각하면 대표성까지 생각하면 예규로 하면 안 됩니다. 법률로 담는 것이 맞다. 이거는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최소한의 위법적 요소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호 의원님 말씀과는 전혀 한번 수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그 법안이 그 내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법원장 회의와 그 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렸나요? 그게 법관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제가 틀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이렇게 그것은 그런 거 처음에 다 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 그렇게 수정안에 그러니까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문제가 하셔야죠. 되니까 똑바로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추천권까지 다 갖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그러니까 법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돼 있다는 그렇게 말씀 말씀드렸고 바꾸시면 안 되죠. 여전히 이것도 사과하셔야죠 국민들한테. 이것도 여전히 친민주의 인사들 추천하고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아유, 거예요. 그게 무슨 법관들이 대법원 원장이 무슨 친민주의 인사들이에요. 자, 아니 실제로 뭐 그건 왜 이렇게 또 말을 돌리시고 돌려요? 에이, 참. 이전 의원님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저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은 틀어볼까요? 강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토론의 자세가 그것부터 배워오세요. 거짓말을 하면 상대에 대한 예의. 잠시만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기 저희 이렇게까지 좀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저는 결국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삼권 분립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요. 그러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 갖다 바쳐야 되나요? 제가 비유를 한번 지금 해볼게요.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인가요? 그러나 입법부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입법권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을 임명한다 칩시다. 장관 임명할 때 이상하게 대통령이 우리 입법부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인사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자꾸 편파적인 인사를 할 경우에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그러면 장관 추천위에서 하되 이 추천위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부에 있는 여러 집단들 추천해서 대통령이 찍도록 하자. 이게 받는 얘기입니까? 이거 입법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유의 권한이에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대법관 회의에서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 핵심을 자꾸 건들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관의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아니요, 그건 전형적인 국힘 스타일, 윤석열 스타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야, 참 이거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한번 좀 이용호 자세히 의원님은 전형적인 국힘 스타일이십니다.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아니 뭔지. 생각을 해보시오. 공무원 노조가 장관을 추천하는 게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자, 일단은 똑같은 논리를 사법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민주당은. 이 국힘의원들이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입법부를 사법부에 갖다 바치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강의원님 생각하겠어요? 잠시만요. 자, 일단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그럼요.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판 정도만 하시고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시청자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강덕구 의원님이 저희 시사정각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강덕구 의원님과 관련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자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지금 뭐 친명계, 뭐 친청계 이렇게 이제 후보들을 나누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의원님은 좀 어떤 비전으로 좀 최고위원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까?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처럼 국힘의원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란 종식하고 민생 살리고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에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입장에서 나왔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내년 4월 달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큰 틀의 전략과 방향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1인 1표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보궐 후에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한 차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궐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에요?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가야 될 원칙이고 방향이기 때문에요. 보궐선거 전에 이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당의 공천권을 예.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시대 요구고요.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서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대구 경북 또 부울경 광주 전남 중부권 즉 충청권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국 3특.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시경 땅 산 거 아니요? 자, 일단 대전 충남 통합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분위기를 보면 그 통합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고 또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저런 의지가 있으면 뭐 얼마든지 법은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번 내년 6월 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합쳐져서 더 광역화돼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왜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에서 너무 수도권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모든 가용 자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분산시켜서 국토 균형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중부권, 대전, 충남을 좀 더 키워서 더 효율화하고 더 권한을 주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한번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잘 그 취지대로 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적 낭비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245개입니까? 수많은 이제 그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런 뭐 2만 3만 되는데도 다 군수 시장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AI 시대에 과연 일반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그 행정적 일이 과연 꼭 그게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래서 조금 더 광역화해 나가면서 공무원도 좀 줄이고 행정도 좀 효율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너무 이제 좁기 때문에 미국처럼 연방제 형태로 사실상 이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그 처음에 의도대로 어떤 그 결과를 낼지는 그건 뭐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들어본 녹취에서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우스갯소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 대전 충남 지역이 뭐 통합될 경우에 여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 가능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차출론이라는 표현은 동의 안 합니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이 큰 틀의 원칙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전과 충남을 합치면 중부권, 그래서 큰 틀에서 5국 3특 체제로 규정 발전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거, 그건 뭐 충남 도지사와 그리고 대전시장이 현 국힘 주신 분들이죠.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좀 나름대로 좀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훈식 실장 차출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개인의 의지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국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모임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두 분이 러브샷까지 하고 뭐 굉장히 덕담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두 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당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혀 케미가 안 맞거든요. 네. 그런 분이 저렇게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도 저런 서로의 모습 서로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감싸주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자꾸 조금 다름을 더 확장을 해서 점점 틈새를 벌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그 국민만 힘들게 하고 당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다만 그 행사가 뭐 크게 의도가 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송년회 행사에서 두 분이 왔는데 거기서 무슨 뭐 서먹서먹하면 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반갑게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또 너무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저는 그 자체가 서로 만나고 또 하는 것이 정치적인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